이번 시간에는 중증 피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이상 반응이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약물을 투여한 후 약물에 의해서 환자에게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는 위해한 반응을 말합니다. 약물 이상 반응은 의약품 자체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타입 A 반응과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타입 B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타입 A 이상 반응은 엔세이즈 약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출혈처럼 그 발생률이 비교적 높아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반면 타입 B 이상 반응은 페니실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나 엔세이즈 약제 복용 환자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독성 표피 괴사용액처럼 그 발생률이 매우 낮아 시판 후에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입 B 반응 중 약물 알러지 반응은 발생 시간에 따라 직시형 과민 반응과 지연형 과민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시형 과민 반응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물 복용 후 6시간 이내에 두드러기, 혈관 부종 등이 나타나며 베타락탐 항생제, 조영제, 엔세이즈 약제, 근육이 완제, 위장약이 주요 원인 약물입니다. 지연형 과민 반응은 약물 복용 후 24시간에서 2개월 이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피부와 점막을 침범하는 중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은 예측이 어렵고 사망률이 높으며 드럭 인두스트 하이퍼센서티비티 신드롬 또는 드레스, 에이지프, SJS, 10을 포함합니다. 드레스는 발열, 간 수치 상승, 호산구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고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은 발열, 특히 고열이 발생하고 호중구 증가를 동반하며 작은 비모낭성 농포가 퍼져 있는 특징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용하는 점막, 피부 탈락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합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에는 피부에 나타나는 지연형 과민 반응입니다. 피부 반점과 함께 기저층의 손상으로 특징적인 표피 분리가 나타나 수포나 광범위한 피부 박리가 나타납니다. 또한 피부와 함께 입술, 구강, 결막, 성기의 점막 침범이 흔히 관찰되며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피부 박리가 10% 미만이면 SJS, 30% 이상이면 10으로 진단합니다. SJS와 10은 원인 약물을 투여하고 수일에서 4주 사이에 피부 이상 소견이 나타나며 전구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눈이나 목 불편감이 나타나고 이후 피부병변, 입술, 각막, 비뇨생식기 점막에도 증상 나타나며 감기능 이상, 신기능 이상 소견도 나타납니다. SJS의 경우 1에서 5%, 10의 경우 25에서 38%까지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레스 증후군은 피부 발진과 더불어 내부장기 침범 소견, 호산구 증가, 림프절 병증, 고열 등의 전신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지연형 약물 과민 반응입니다. 잠복기는 2주에서 2달 정도로 상대적으로 길며 보통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하루 이틀 전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피부 발진, 림프절병증, 호산구 증가, 감기능 혹은 신기능 이상이 나타납니다. 림프절병증은 30에서 70% 환자에서 동반되며 심한 호산구 증가가 70에서 80%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내부장기의 경우간을 가장 빈번하게 침범하고 신장 침범도 10에서 30%에서 관찰되며 폐 등 대부분의 장기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은 원인 약물에 노출된 후 10일 이내 급격히 증상이 나타나며 넓게 발생한 홍반 위에 크기가 작은 비모낭성 농포가 발생하고 고열, 호중구 증가가 흔하게 동반됩니다. 수카 중 다른 반응에 비하여 사망률이 낮은 편이며 약물 중단 후 자연 소실됩니다. 임상 양상과 혈액학적 소견을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잠복기는 드레스 증후군이 가장 길고 에이잽이 가장 짧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전구 증상으로 모두 발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잽은 농포가 특징적이며 SJS와 10은 점막 침범이 발생하고 드레스는 임파선과 간, 신장 등의 내부 장기에 침범하며 장기 침범은 SJS와 10에서도 발생됩니다. 또한 드레스에서는 간 수치와 호산구 수치, 에이즙에서는 호중구 수치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약처 주최로 실시한 중증 피부약물 이상 반응 연구 결과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증 피부약물 이상 반응 레지스트리에서 조사된 사망률은 전체 8.03%이며 텐에서 사망률이 25.53%로 제일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중증 피부약물 이상 반응 레지스트리에서 조사된 중증 피부약물 이상 반응의 원인 약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세파계형생제, 알로퓨리놀, 카바마제핀 순이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보고된 ADR 건 중 183건의 스카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SJS는 60건, 드레스 52건, 텐 29건, AZ 15건이었습니다. 원내의 스카 발생 원인 약물은 반코마이신, 아목시실린, 알로퓨리놀 순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약물의 ATC 코드에 따라 임상 양상을 구분하였을 때에 드레스는 항생제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SJS와 텐은 항경련제 약물을 통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카의 치료 방법입니다. SJS와 텐의 병행 기전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아 대증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피부 박리가 체표 면적의 30%를 넘는 경우에는 드레싱을 실시하고 피부 손상에 따른 수분, 전해질 및 중종 영양소의 손실에 대해 약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감염 증상이나 진료를 자유실증을 남길 수 있는 눈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시력 상실과 같은 약물 복용 후 일회성을 예방하기 위해 부대로의 증상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기 위해 양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집중적으로 피부 외에 기타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도 그 이후에는 전신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상피 재생 반응이 나타난 경우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해당 증상을 발생시킨 의심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각질 세포의 것을 멈추겠습니다. 항세균 효과를 기대하며 정맥 면역글로 불리는 병원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에서는 장기 침범 의약품 안전관리원을 통해 다수의 고고한 구연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이 매우 중요하고